여러분, 이런 사연 들어보셨나요? 30년 넘게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두 아들을 혼자 키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섬유증 말기 판정을 받게 됐죠.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정호야, 작은 걱정 클릭 마. 하나가 내가 이런 늘 옆에 마음 있잖아. 울리는 이거 다 이야기들을 지나갈 계속 거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요,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 62이고요. 30년 넘게 서울 시내버스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내 없이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보람 있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법이지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산소통을 끌고 자고지로 향했죠. 요즘 들어서 숨이 자주 차서 의사가 휴대용 산소통을 권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버텼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만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차고지 입구에서 후배 기사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럼 와야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농담도 했지만 후배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 기사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좀 쉬시지 그러세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출근했던 이곳인데 이제는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지만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잠깐 숨이 끊어졌어요. 산소통에서 급하게 산소를 들이마셨죠. 기사님, 괜찮으세요? 후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요새 날씨가 차서 그런가 봐.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예전 같으면 이 정도 거리는 뛰어서도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산소통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때 평소 자주 태워주던 단골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셨어요. 아이고 정호야,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정말 이제 그만 쉬어야 할 때가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떠넘길 수 없는 일들이 말이에요.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를 들여다보니 폐섬유증 말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환자분, 지금부터는 삶의 질을 어떻게 가져갈지 가족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산소량이 많이 떨어져서 긴 거리 이동도 어려울 것 같고요. 삶의 질이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이네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삶의 질을 생각해보라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택시를 탈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시야가 흐려지더라고요. 산소통을 급하게 찾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저를 부축해 줬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차남, 빚에 허덕이는 장남,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는데. 겨우 숨을 고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걱정할까 싶어서 괜히 양볼에 힘을 주고 밝은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하지만 제 거울 속 모습은 이미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마침 둘 다 집에 와 있더라고요.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장남 민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 나 수목장으로 해라. 자리 남을 때 미리 예약해야 한다더라. 갑작스러운 말에 두 아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차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니다.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장례비 걱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자 민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뭐 그렇게 못난 아들들인가요? 제가 말하려는 게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이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까요? 저는 더 설명해 보려 애썼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혼자 다 결정하시는 게 무슨 현실적이라고요? 결국 민수가 식탁을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도 저도 나가 있을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 혼자 식탁에 남겨줬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저는 단지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한 말인데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마음이 아주 무겁더라고요. 며칠 후 민수방에서 우연히 통장을 보게 됐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떨어진 걸 주우려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카드 대금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도대체 뭐냐? 민수가 급하게 통장을 빼앗으며 말했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나가냐? 너 혹시 빚이라도 있냐? 결국 민수가 털어놨습니다. 최근에 방문 판매업체한테 속아서 건강식품에 몇백만 원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덥석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던 거죠.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했냐? 아버지 몸이 안 좋아서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만 날렸어요. 민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왜 주 수목장 얘기에 그렇게 화를 냈는지 말이에요. 아버지 병원비도 걱정되는데요. 또 빚까지. 정말 한심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버지가 수목장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네 마음이 아파서 그랬구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시면서 내게 해줬던 희생을 내가 되갚기도 전에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요. 저는 민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들아,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보상받았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잖아요. 그때서야 제가 왜 아이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준비와
아이들이 느끼는 마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거지요. 며칠 뒤 산책을 나갔다가 예전같이 일했던 박만식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버스 정비를 해온 친구였죠. 오래간만에 만난 만식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정우야, 이게 얼마만이고? 아이 그런데 그러게 왜 많이 안 좋아 보이려나? 만식의 부산 사투리가 반가웠습니다. 아, 예,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폐 쪽이 문제더라고. 만식이 제 산소통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와 이리 됐노? 예전에 그렇게 건강하던 놈이.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만식이 옛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호야, 20년 전 그 사고 때 일 아직도 고맙게 생각한대. 아니 무슨 소리야? 다 지난 일인데. 20년 전 만식이 실수로 버스 정비를 잘못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책임을 뒤집어쓰고 만식이를 살려준 적이 있었어요. 덕분에 만식이는 해고를 면했지만 저는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았었죠. 아니다 정우야, 니는 그때 왜 내 잘못을 네가 뒤집었었노?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대. 아이 별일 아니었잖아. 아이 저기 너는 집에 어린애들이 있었고 나는 혼자였으니까. 만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니는 평생 남만 챙기다가 정작 네 삶은 미뤘다 아이가. 네 자식들한테도 그러고 사는 거 아이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라도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라. 아, 네 자식들도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랄 끼다. 만식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있었나?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왔는데. 며칠 후 평소 자주 태워주던 단골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80대이신 분인데도 걸음걸음 힘차게 오시더라고요. 정우야, 내가 왜 왔는지 알지? 아니요.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 아이고, 너그 자식들 만나러 왔대. 할머니가 거실에 앉으시더니 마침 들어온 민수와 민호를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이 할머니 말 좀 들어보래.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예, 할머니. 30년 넘게 버스 운전하면서 승객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챙기는 분이었대. 가진 거 없던 시절에도 항상 기다려주고 혹시 할머니 놓칠까 봐서 천천히 출발하고 그런 분이셨대. 할머니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버지가 수목장 얘기하는 거 있지? 그게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너희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자식들이 아까워서 못 보낸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민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너가 아버지 마음을 잘못 이해한 거지. 이분은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너희 걱정하고 계신 거라. 그날 밤 민수가 병원 치료 기록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아프셨는데 왜 혼자 견디셨어요? 괜찮다.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하지만 민수는 계속 울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건데 저희는 감정만 앞세웠네요, 아버지. 결국 세 사람이 둘러앉아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한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민호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해드릴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얘들아, 아버지 말 들어줄 수 있겠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나는 정말 자연 속으로 가고 싶다. 화려한 무덤보다는 나무 아래서 조용히 쉬고 싶어.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정말 싫거든. 민호가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장소를 함께 가봤으면 해요. 나중에 찾아뵐 때 길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좋다. 그러자. 그날 오후 우리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에 있는 수목장 공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 뭘?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다, 아들아. 다만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은. 민호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함께 있어요, 아버지. 수목장 공원에 도착해서 여러 자리를 둘러봤어요.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지요. 여기 어떠냐? 제가 한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좋아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가 편히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대화도 많아지고요.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어느 날 다시 그 수목장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서보고 싶었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부는 가을날이었어요. 나무 아래 선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들리지 않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죠. 하하하, 여기 참 좋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너희들도 놀러와라. 예, 아버지. 자주 올게요. 그때 겨울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나무님들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죠. 아이들이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저도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많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알겠다, 아들아.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아이들과 함께 나의 마지막 정리를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30년 넘게 버스 핸들을 잡으며 살아온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스럽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삶이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